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상임위 신청을 끝냈습니다. 이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면 광주는 지역 최대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 2곳에 지원하지 않았고 전남은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 전남 18명 당선인들이 각자 활동하기를 바라는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신청을 마쳤습니다. 광주 8명 당선인들은 기재위와 산자위, 국토위 등 인기가 많은 상임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유일 재선인 광산을 민영배 당선인은 국토위를 1순위로 희망했고 고검장 출신인 광산갑 박균택 당선인은 법사위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광주 간 KTX나 대구와 연결하는 달빛철도 같은 그런 교통시설들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고요. 북구갑 정준호 정무위 북구을 전진숙 보건복지위를 광주경제부시장을 지낸 소구갑 조인철 당선인은 과방위를 1순위로 희망했고 소구을 양부남 당선인은 행안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인 광주 군공원 이전과 관련된 국방위와 아시아 문화전당 예산을 다루는 문체위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향후 제대로 된 현안 대처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군공항 이전 부분도 있고 AAC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분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남 지역 당선인들이 바라는 상임위를 받아봤는데 특정 상임위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철현, 서삼석, 이계호 당선인은 농해수위를, 김원희, 문금주 당선인은 국토위, 신종훈, 권양엽 당선인은 산자위를 각각 1순위로 희망했습니다. 김문수 당선인은 교육위원회, 조계원 당선인은 문체위를, 오선인 박지원 당선인은 법사위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광주 전남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치는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인원 배분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르신들이 만든 국밥을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광주 광산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 같은 따뜻한 나눔이 광주 곳곳에 퍼지고 있다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선한 콩나물을 물에 씻고 끓는 물에 데칩니다. 각종 채소를 넣어 만든 육수도 점검하고 싱싱한 파도 썰어냅니다. 1,000원에 판매하는 콩나물 국밥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따, 밥이 맛있게 됐네. 광주 광산 시니어 클럽은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을 1,000원에 판매하는 1,000원 한 끼 우산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100그릇만 판매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1,000원, 일반 시민에겐 3,000원을 받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기도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에 1,000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 벌써부터 입소문이 났습니다. 1,000원에 콩나물국밥을 판매하는 1,000원 한 끼 우산점이 문을 연 첫날부터 매장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맛있어. 더더더도 말고 이렇게만 맛있게 해주면 쓰겠어. 광산 시니어 클럽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해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은 한 달에 10번 일하고 25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정기적인 활동을 하니까 기칙적인 또 생각하고 또 보탬도 된 것 같아요, 용돈으로. 광산 시니어 클럽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1,000원 한 끼 매장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 1호점을 했고요. 앞으로 2호점, 3호점도 그런 취약계층이 사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지난해 서구에서도 1,000원에 국수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1,000원 국시 가게가 문을 열어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한 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고물가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정신이 광주에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최근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노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무안국제공항만의 차별화된 대안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여 명의 인파로 오랜만에 북적거린 무안국제공항. 중국 장가계를 비롯해 몽골을 오가는 노선이 운행되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물론 가까운 지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모이면서 중국 장가게 가기로 한 우리가 5년 정도 됐나? 얼마씩 이렇게 달달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300만 명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국제선 노선은 베트남과 중국, 몽골과 일본 등 4개국 6개. 지난 2019년 10개국 19개 노선이 다니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태국이나 베트남 유명 도시 등의 노선은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같이 많은 것을 좀 취향을 많이 해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전라남도. 하지만 청주나 대구 등 다른 공항도 관련 지원은 비슷한 상황이어서 노선 다변화를 위한 전라남도만의 차별화된 추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안군 비금도에서는 샴막 축제라는 독특한 이름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샴페인과 막걸리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축제 이름인데요.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비금도의 한적한 숲길을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예미포입니다. 19세기 중반인 1851년 예미포 해안으로 프랑스 포경선 나르바로가 자초돼 선원 29명이 비금도로 떠밀려옵니다. 선원들은 모두 인근 마을로 옮겨져 생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선원들이 중국 상하이로 탈출합니다. 당시 나르바로에는 29명의 선원들이 이곳 비금에 표류하여서 한 달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중에서 6명의 선원이 중국으로 넘어가 이 현재 상황을 알리고 중국 상해의 프랑스 영사인 몽타니는 선박을 동원해 한 달여 만에 비금도에 도착했고 걱정과 달리 선원들은 섬 사람들의 우호적인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몽타니는 이에 대한 감사로 섬 사람들에게 샴페인과 와인을 대접했고 섬 사람들은 막걸리와 음식으로 화답했습니다. 프랑스 세버르 국립도자기 박물관에는 당시 막걸리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박한 조선 도자기가 남아 있습니다. 신안 샴막 축제는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우호적인 만남을 상징하는 샴페인과 막걸리를 주제로 비금도에서 처음 열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서울 프랑스 학교와 하비에르 국제학교 학생들이 신안 지역 학생들과 공동 무대를 연출합니다. 다양한 막걸리와 샴페인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꾸며집니다. 또한 한불 교류 역사를 조명하는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비금도를 국제화적인 섬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샴막 축제는 외세가 밀려오던 19세기 중반 섬은 변방이 아닌 새로운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창구였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종료되는 진상조사 기간의 연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건 진상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입니다. 조사는 오는 10월 5일 종료되는데 당장 속도는 더딥니다. 현재까지 피해가 신고된 건 7,465건. 이 가운데 사실조사와 실무의 심의, 중앙위 결정을 마친 건 566건으로 전체 7.6%에 불과합니다. 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선 이 추세라면 10년이 걸려도 조사가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담아서 속도감 있게. 여기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의 이념 편향 논란까지 겹쳐 희생자 유족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요. 여순 반란 사건 토벌사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강조합니다. 유족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남농북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를 찾아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과 신고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의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어제 제1차 추경안 심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 7조 7,770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본 예산 6조 9,042억 원보다 12.6%인 8,727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사업 예산 2억 8천만 원이 되살아났고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예산 20억 원과 상무대로 도심 전주 지중화 사업 예산 12억 원도 증액됐습니다.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에는 양성진 전 광주경찰청 1부장과 광민섭 변호사, 심영섭 변호사와 전준호 전 광주서부서장, 안병갑 전 목포서장과 조선희 변호사,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